지난 시간 분석편에서 애널리틱스 계열, 어노테이션을 다뤘습니다. 이번에는 나머지 계열을 정리합니다. UI 계열은 목록과 필터, 상세 화면 배치를 정하고, 서치 계열은 검색을 여는 스위치입니다. 시멘틱스 계열은 이 값이 금액인지 수량인지 시스템에 알려줍니다. 마지막으로 메타데이터 익스텐션으로 화면 정의를 본체에서 분리하는 방법까지 보겠습니다. 어노테이션이 없으면 어떻게 되는지부터 보겠습니다. 화면마다 컬럼 순서를 직접 코딩하고 필터바를 화면 개발자가 매번 구성합니다. 금액 옆에 통화를 붙이는 것도 수작업이고 결국 같은 뷰를 쓰는데 화면마다 다르게 보이는 상태가 됩니다. 어노테이션은 이걸 데이터 모델 쪽으로 끌어와서 한 번만 정의하게 만듭니다. 선언이 어떻게 화면이 되는지 흐름을 보겠습니다. 맨 아래 인터페이스 뷰는 순수 데이터만 정의합니다. 그 위 프로젝션 뷰에 서치와 시멘틱스를 붙이고 UI 정의는 메타데이터 익스텐션으로 따로 뺍니다. 서비스 바인딩이 오데이터 서비스를 만들면 이 선언들이 오데이터 메타데이터에 그대로 실리고 피오리 엘리먼트 앱이 그 메타데이터를 읽어 화면을 그립니다. 화면 쪽에 자바스크립트를 쓰지 않아도 되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네 계열로 나눠보겠습니다. UI 브랜치에는 목록 컬럼을 정하는 라인 아이템, 필터를 만드는 셀렉션 필드, 상세 화면 탭을 만드는 파셋, 항목을 묶는 필드 그룹이 있습니다. 서치 브랜치는 검색 허용 여부와 기본 검색 대상, 유사도 임계값을 다룹니다. 시멘틱스 브랜치는 금액과 통화, 수량과 단위, 생성자와 시스템 시각을 연결합니다. 컨섬션 브랜치는 값 도움말과 필터 성격, 노출 제어를 담당합니다. 가장 많이 쓰는 라인 아이템부터 보겠습니다. 1번의 포지션 숫자가 컬럼 순서를 결정하는데 나중에 사이에 끼워 넣을 수 있게 시 단위로 띄우는 게 관행입니다. 5번처럼 같은 필드에 셀렉션 필드를 함께 선언하면 그 필드가 목록에도 나오고 필터바에도 올라갑니다. 9번은 금액 필드인데 통화 필드를 반드시 지정해야 합니다. 13번의 크리티컬리티는 값에 따라 색이 바뀌게 하는 설정으로 상태 필드에 자주 씁니다. 크리티컬리티는 색 이름이 아니라 숫자로 지정합니다. 7번 주석처럼 0은 중립, 1은 빨강, 2는 노랑, 3은 초록입니다. 8번부터 케이스문으로 상태값을 숫자로 바꾸고 13번에서 계산 필드로 내보냅니다. 그리고 아까 라인 아이템에서 이 필드 이름을 크리티컬리티로 지목하면 화면에서 상태별로 색이 붙습니다. 화면 개발자가 조건문을 쓰지 않아도 됩니다. 상세 화면은 파셋으로 구성합니다. 2번의 헤더 인포가 화면 상단 제목 영역을 정의하는데 어떤 필드를 제목으로 쓰고 어떤 필드를 부가 설명으로 쓸지 지정합니다. 7번은 첫 번째 탭으로 아이덴티피케이션 레퍼런스 타입인데 이건 필드를 나열하는 탭입니다. 11번은 하위 항목 테이블을 보여주는 탭이고 12번처럼 어소시에이션 이름으로 연결합니다. 탭 구성이 코드가 아니라 배열 선언 하나로 끝납니다. 탭 안의 필드는 아이덴티피케이션으로 나열합니다. 1번처럼 선언하면 기본 정보 탭에 순서대로 들어갑니다. 5번의 필드 그룹은 관련 필드를 묶는 용도인데 퀄리파이어 이름이 같은 필드끼리 한 덩어리가 됩니다. 설비 아이디와 플랜트를 설비 그룹으로 묶는 식입니다. 12번처럼 타입을 with URL로 주면 그 필드가 링크로 렌더링되고 URL 속성에 지정한 필드 값이 링크 주소가 됩니다. 검색은 두 단계로 켭니다. 1번의 뷰 단위 서처블 선언이 먼저 있어야 하고 이게 빠지면 아래 필드 설정이 전부 무시됩니다. 실무에서 검색이 안 된다고 할 때 이 한 줄이 빠진 경우가 꽤 됩니다. 7번은 이 필드를 검색 대상에 포함시키는 설정이고 8번의 퍼지니스 임계값은 오타를 어디까지 허용할지 정합니다. 값이 낮을수록 관대해집니다. 12번의 랭킹은 검색 결과 정렬 가중치로 중요한 필드에 하이를 줍니다. 시멘틱스는 이 값이 무엇인지 시스템에 알려주는 계열입니다. 금액 필드에 커런시 코드를 지정하면 통화 기호와 소수 자릿수를 알아서 처리합니다. 통화마다 소수 자릿수가 다른데 이걸 화면에서 직접 처리하려면 꽤 번거롭습니다. 수량은 단위를 지정하고 생성자 필드는 아이디 대신 사용자 이름으로 표시됩니다. 생성 시각은 타임존 변환이 붙고 이메일과 전화번호는 각각 링크로 렌더링됩니다. 여기서 자주 놓치는 부분이 있습니다. 6번처럼 금액의 통화 필드를 지목하는 것으로 끝이 아니라 9번처럼 통화 필드 자체에도 커런시 코드 선언을 붙여야 합니다. 짝이 맞아야 활성화가 됩니다. 수량도 마찬가지로 11번에서 단위 필드를 지목하고 15번에서 그 필드에 단위 선언을 붙입니다. 한쪽만 있으면 활성화 오류가 나거나 화면에서 값이 이상하게 나옵니다. UI 어노테이션을 어디에 둘지는 선택지가 둘입니다. 뷰 본체에 직접 넣으면 파일 하나만 보면 되고 필드와 표시 설정이 붙어 있어 읽기 편합니다. 다만 화면을 바꿀 때마다 뷰를 수정하고 재활성화해야 하며 한 뷰를 여러 앱이 쓰면 충돌이 납니다.
메타데이터 익스텐션으로 분리하면 데이터 정의와 화면 정의가 나뉘고 앱별로 확장 파일을 따로 둘 수 있습니다. 화면만 바꾸면 뷰는 건드리지 않습니다. 메타데이터 익스텐션은 이렇게 작성합니다. 1번의 레이어 선언이 우선순위를 정하는데 커스터머 레이어가 표준보다 우선합니다. 4번의 어노테이트 엔티티 구문으로 대상 뷰를 지목하고 그 아래에 필드별로 선언을 답니다. 문법이 뷰 정의와 조금 다른데 필드 끝이 콤마가 아니라 세미콜론입니다. 9번의 UI 히드는 키 필드처럼 사용자에게 보일 필요 없는 값을 숨길 때 씁니다. 값 도움말도 선언으로 붙입니다. 2번에서 도움말로 쓸 뷰와 어떤 필드를 값으로 가져올지 지정합니다. 4번의 에디셔널 바인딩이 유용한데 이미 화면에 입력된 다른 값으로 도움말 목록을 좁혀줍니다. 여기서는 플랜트가 선택돼 있으면 그 플랜트의 설비만 보여주는 겁니다. 6번의 유세지를 필터로 주면 필터 조건으로만 쓰이고 값을 함께 가져오게 하려면 리절트로 지정합니다. 확인 순서입니다. 뷰와 메타데이터 익스텐션을 각각 활성화하고 오데이터 메타데이터 문서를 직접 열어 어노테이션이 실렸는지 봅니다. 화면이 이상할 때 여기부터 보면 원인이 빨리 나옵니다. 선언은 했는데 메타데이터에 없다면 활성화나 레이어 문제고 메타데이터에 있는데 화면이 다르면 앱 쪽 설정 문제입니다. 마지막으로 피오리 엘리먼트 미리 보기를 열면 자바스크립트 없이 화면이 나옵니다. 자주 만나는 함정을 모았습니다. 서처브를 뷰에 안 붙이고 필드 설정만 하면 검색이 전혀 안 됩니다. 금액과 수량은 짝이 되는 통화, 단위 필드에도 선언이 필요합니다. 포지션을 1, 2, 3으로 주면 나중에 사이에 못 끼우니 실단위로 주세요. 메타데이터 익스텐션은 필드 끝이 세미콜론이라 뷰 정의와 다릅니다. UI 히드는 화면에서만 숨기는 것이고 데이터는 여전히 나가니 보안 목적으로 쓰면 안 됩니다. 크리티컬리티는 색 이름이 아니라 0에서 3까지 숫자입니다.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네 계열만 알면 대부분 해결되고 선언 위치는 뷰 본체 또는 메타데이터 익스텐션 두 곳입니다. 피오리 엘리먼트 기준으로 화면 자바스크립트는 0줄이고 한번 정의하면 모든 소비처가 같은 화면을 봅니다. 오늘 내용을 세 문장으로 정리합니다. 첫째, 화면 배치는 코드가 아니라 어노테이션 선언으로 정합니다. 둘째, 금액과 수량과 검색은 짝이 되는 설정을 함께 걸어야 동작합니다. 셋째, 여러 앱이 한 뷰를 쓴다면 메타데이터 익스텐션으로 화면 정의를 분리합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버튼과 좋아요를 꼭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응원이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다음 시간에는 아밥 클라우드 전환을 다룹니다. 지금까지 CDS와 RAP로 새로 만드는 쪽을 봤는데 이미 있는 클래식 아밥을 어떻게 옮길지가 실무에서는 더 큰 문제입니다. 릴리스된 API만 쓰는 규칙이 무엇을 바꾸는지 정리하겠습니다. 댓글로 질문 남겨주시면 모두 답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